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한 계산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들어 보라고 도전 과제를 내줬는데 그 도전 과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도전 과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일반적인 우리가 탁상용 계산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가 나가는데 그 일반 계산기를 만드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이제 완성하는 것을 실습 과제로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 과제는 2주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확장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어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던 심플 캘큘레이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다 잘 들리죠? 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디자인은 미리 그냥 해놨어요. 뭐 간단하죠, 뭐. 여기 버튼들이 주르륵 있고요. 그래서 버튼의 이제 이름들을 버튼 1, 버튼 2, 버튼 3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튼 사인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버튼 포인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루트 값을 구하는 거니까 버튼 sqrt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버튼 인버스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글자가 요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한 글자, 마지막 한 글자를 이제 지우는 거니까 버튼 erase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그룹 박스로 해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이 뭐 그룹 박스는 없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버튼들이 있는데 연산자들이 있는 버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버튼 플러스고요, 버튼 마이너스, 버튼 멀티플리케이션, 버튼 디비전 해가지고서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버튼 모드 모듈러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버튼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걸 그 그룹 박스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 놨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 텍스트 박스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텍스트 박스가 2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항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가 2개가 필요하니까 요걸 이제 num1, 요건 num2 해가지고서 텍스트 num1, 텍스트 num2로 이렇게 정했죠. 그리고 여기에 라디오 버튼을 통해서 2개, 라디오 num1, 라디오 num2 이제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 숫자 버튼에서 뭔가를 버튼을 눌렀을 때 적용되는 것을 어떤 텍스트 박스로 할 것인가를 갖다 정하기 위해서 요 라디오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이 true가 되어 있는 텍스트 박스에 요 숫자 버튼을 눌렀을 때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연산자, 이항 연산자를 누르면 그것이 요 중간에 있는 요 레이블인데요. 요 레이블에 그것이 요 텍스트 값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버튼은 누르면 요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에다가 이제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튼 리절트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보여주는 것은 요거 이름을 붙여야 되겠나? 레이블을 해서 이것도 LBL 리절트라고 합시다.
LBR 리절트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뒤에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텍스트 얼라인을 뭐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좋겠죠. 뒤쪽에다가 이렇게 쭉 붙여서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뭐 요거 화살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픽처 박스에다 이미지 해가지고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없어도 동작과는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거 뭐 만드는 방법은 그냥 픽처 박스를 놓고요. 그죠? 픽처 박스를 이렇게 뭐 하나 갖다 놓고 픽처 박스를 아무 데나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되죠.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미지가 뭐 어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로컬 뭐 해서 가져오기 해가지고서 이미지를 어디서 따오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디선가 여러분들 이미지를 따온 게 있으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확인해 주면은 뭐 들어가죠. 그리고서 이걸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 모드를 노멀이 아니라 줌으로 해주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 이미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살짝 보여준 거니까 지워버리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디자인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뭐냐면 두 개의 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들어가는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요. 그걸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자, 바로 요걸 쓰면 되죠, 요거를. 그러니까 텍스트 num1에다가 지금 버튼 1의 텍스트 값, 즉 여기 보면 버튼 1의 텍스트 값을 1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거기다 뒤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뭐 1, 2가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3이 갖다 붙여서 1, 2, 3 이렇게 붙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게 지금 여기 요 모습이에요. 지금 요 쉐이딩 돼 있는 요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디자인에 다시 보면 텍스트 박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으니까 라디오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는 쪽에 있는 것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디오 버튼 num1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num1 그 텍스트 박스에다가 갖다 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텍스트 박스 넘버 2 거기에다 갖다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냥 그 else 해가지고 그냥 쓰게 되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 두 개가 라디오 버튼이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라디오 버튼 중에 하나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항상 그 반대적인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if else 해가지고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 1에 대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버튼 2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버튼 2에 대해서 코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if 해서 RDO num1이 체크드라면 텍스트 num1의 텍스트에다가 갖다가 붙이는 거죠. 버튼 2의 텍스트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RDO num1이 체크가 된 게 아니라면 RDO
num2가 체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else이면 텍스트 num2이 텍스트에 붙인다. 뭐를? 투점 텍스트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는은 뭐였어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요 뒤에 있는 것을 더해준다. 이게 이제 스트링이니까 갖다 붙인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 넘버 3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또 4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5 버튼, 6, 7, 8, 9까지 보면 자, 0을 안 누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코드가 다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요. 자, 요걸 카피를 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죠. 자, 이 9까지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뭐였던가요? 차이가 나는 게 보니까 요거는 버튼 3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버튼 3. 여기 버튼 3 이렇게 되네요. 여기 버튼 3이죠. 버튼 3이에요. 여기 4죠, 여기는. 4. 여기 또 4. 그 다음에 여기 5. 여기 6. 여기 7. 여기 7. 여기 8. 8. 여기 9. 여기 9. 해서 이렇게 전부 9개의 버튼을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누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서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1, 2, 5, 8 이렇게 해서 넣으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이쪽에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적돼 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0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0은 아직 만들질 않았네요. 그죠? 자, 뭐 그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됐는데요. 그 0은 왜 예외를 시켜놨냐면, 자, 0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0을 00을 누르면 00을 누르면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0은 좀 약간 앞에 있는 것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놨는데 그냥 0도 똑같이 해놓죠. 여기서 일단 자, 그래서 요거 똑같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0을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이게 0 0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 뭐 생각할 거 0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다면 뭐냐면 만약에 먼저 체크를 해본 거죠. 요걸 여기다가만 요거를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0은 이렇게 나눠놨는데 뭘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 if 텍스트 num1이죠. 텍스트 num1의 텍스트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러면 그러면 0을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야 되겠죠. 이럴 경우가 아니라 이게 이제 0이 있을 경우, 그죠? 뭐 저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0 쓰면 되는데 0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0을 2개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리턴 시켜버리는 거죠. 리턴 시키는 걸로. 리턴 시켜버리는 걸로. 그냥 리턴 시킨다는 건 뭐예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얘기를 밑에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텍스트 num2죠. 그래서 리턴 시키는. 여기까지 해서 보면 이제 영을 누르면 0을 또 누르는 거는 이제 안 들어가도록 해놓은 거죠. 이 7을 누르면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요걸 이렇게 조금 바꾸죠. 이게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그냥 리턴 시키는 걸 하죠. 0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걸로.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넣어놓읍시다.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건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 실제 일반 계산기를 만들 때 관계가 있어서 요거를 따로 했는데요. 다시 시작해서 보면 자, 그냥 여기에 0이 입력이 되어 있을 때는 다시 0을 했을 때는 안 들어가도록 했다. 뭐 이런 정도만 우리 생각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에 있는 10개의 숫자 버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될 게 요 놈은 어떻게 되나요? 요 놈이 클릭됐을 때는 어떻게 되면 돼요? 그 사인 값이 이제 바뀌면 되는 거죠. 자, 사인 값이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선택되어 있는 박스의 값을 가져와서 그것을 바꿔서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if RDO num1이 checked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텍스트 num1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텍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뭐래요? 이게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블 점 파스를 해가지고서 파스를 하죠. 이 놈을 가져와서 이렇게 파스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준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반전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또 .to 스트링 해가지고요. 다시 문자열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것을 텍스트 num1.text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게 RDO num1이 체크가 된 게 아니라면 else라면 어떻게 되나요? else일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인데 그래서 텍스트 num2가 될 거고요. 여기도 텍스트 num2가 되겠죠. 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중괄호 그냥 놔두고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걸 갖다 보면 이제 자, 이게 1, 뭐 5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 버튼도 마찬가지죠. 점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대부를 가지게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뭐예요? 포인트 버튼이잖아요. 저 포인트 버튼 뭐 단순하네요.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점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버튼 이게 포인트죠. 점 텍스트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단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뒤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건데 포인트는 어떤 수에는 소수점이 하나만 찍히죠. 소수점이 2개 찍히는 경우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 수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는 간단하게 주어진 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만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건 뭐죠? sqrt가 있네요. sqrt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곳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갖다가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이 경우에는 포인트는 됐고 요거는 뭘 하는 거예요? 요 지금 텍스트 여기 있는 거를 뭘로 바꿔주면 되나요? 를 math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sqrt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는 거죠. 자, sqrt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더블 값을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죠? 설명이 나온 걸 잠깐만 읽어보면 더블 값을 인수로 주고 최종적으로 더블 값을 리턴 값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math.sqrt를 해가지고서 sqrt를 하죠. sqrt를 하는데 여기에 뭘 줘야 돼요? 더블 값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텍스트 num1에 있는 텍스트 값을 더블 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쓰면 더블 점 parse 해가지고서 텍스트 num1 점 텍스트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sqrt 해가지고서 method에다 적용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결과는 이제 더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블 값을 toString해서 다시 문자열로 바꿔줘서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요 텍스트2에 대해서도 똑같죠. 요거를 카피를 해서 요거 텍스트 num2에 있는 놈을 갖다가 가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스퀘어 루트까지 나올 수 있겠고요. 이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x분의 1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자, 이거 다시 카피를 해서 해가지고서 이번엔 뭘 하면 될까요? 요것을 하는 대신에 뭘 하면 되냐면은 더블점 파스를 한 거는 그대로 쓸 건데요. 더블점 파스를 한 거는 그대로 쓸 건데 더블점 파스를 해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분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1분의 더블점 파스를 한 그거를 갖다가 수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투스트링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밑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 num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역수를 구하는 것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지막에 있는 거 한 글자 지우기만 하면 되겠죠. 자, 한 글자 지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위에 있는 거 그냥 카피를 해서 자, 여기 보면 이 텍스트 num1에 있는 것에서 한 글자를 지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여기다 뭘 쓰면 돼요? 여기다가 텍스트 num1의 텍스트에 있는 것을 일부만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글자를 빼내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쓰는 메서드가 sub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의 substring 해서 첫 번째 문자부터 마지막 문자, 마지막 랭스를 갖다 여기 지금 여러 개의 오버로딩이 있는데 보면은 이걸 그대로 이용하겠어요. 첫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부터 마지막 그 길이를 갖다 하는 거니까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한 거 보면은 전체 랭스가 있는데 그 랭스에다가 1을 빼주면은 하나 빼지는 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 num1의 텍스트 랭스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빼기 1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서브스트링으로 얻으면 그러면 한 글자가 딱 지워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도 바꾸죠. 이거는 텍스트 num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버튼이 다 이쪽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다 들어갔어요. 자, 실제로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45.96 뭐 이런 식으로 하고 89.7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루트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요거에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글자가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완성을 했다. 지금 그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뭔가요?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그죠? 여기 이게 이제 텍스트 박스인데 텍스트 박스에다가 직접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요놈이
요 레디오 직접 이렇게 이놈을 선택했을 때 자, 이놈을 이렇게 여기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 우리가 뭐 좀 하나 집어넣을까 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놈이 클릭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앞에서 했던 거는 이 라디오 버튼을 눌렀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 정해졌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라고 이걸 클릭을 딱 하면 이놈이 선택이 된 거니까 라디오 버튼이 이렇게 바뀌어줘야 될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클릭이 됐을 때, 그죠? 이 이벤트를 보면 클릭이 되었을 때, 알겠어요? 자, 요 클릭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저것만 하면 되죠. 라디오 넘버 1이 체크트의 체크트를 true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놈이 체크가 되었다면, 그죠? 이놈이 클릭이 되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rdo num2 .checked속성을 true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었을 때 여기다가 숫자를 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2, 3 이렇게 숫자를 타이핑을 해서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게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요 텍스트 박스하고 라디오 버튼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했다로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버튼들은 뭐 상당히 간단한데요. 간단하다는 게 뭐 별게 아니라 그냥 이거 누르면 요것을 여기다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요 레이블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레이블을 갖다 우리가 LBL 오퍼레이터라고 지금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걸 누르면 자 어떻게 할 거냐? LBL 오퍼레이터 점 한다고요? btn 플러스 점 텍스트 값으로 준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건 이걸 누르건 이걸 누르건 이걸 누르건 이랬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바뀌는 거죠. 요 제일 처음에 거는 플러스였지만 요거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버튼 머리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버튼 div죠. 또 요 놈은 버튼 모드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에 뭐까지 됐나요? 여기 있는 버튼 누르면 여기 중간에 있는 그 LBL 오퍼레이터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한 거를 또 잠깐 보죠, 뭐.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걸 누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 놈만 바뀐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버튼을 눌렀을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버튼을 요 버튼을 누르면,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결과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 구한 걸 위해서 더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죠. d result 해가지고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num1과 num2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값을 갖다 가져오기 위해서 뭐 그냥 또 변수를 또 만들죠. 더블 d num1은 어떻게 해요? 더블 파스 해가지고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텍스트 num1의 텍스트 값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겠다. 똑같이 더블 2,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dnum2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수를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연산을 하는데 무슨 연산하나요? 이 두 개 수에 대해서 우리가 2학 연산자 보면 여기에 레이블에 있는 그 텍스트에 따라 가지고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 텍스트 값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겠어요. 해가지고서 뭘 보겠다고요? 레이블 오퍼레이터의 텍스트 값을 보겠다는 거죠. 자, 텍스트 값을 봐서 어떨 경우에 케이스 플러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플러스일 경우에는 d result 값을 이 num1 값에다가 dnum1에다가 플러스 dnum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각 케이스문의 끝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케이스 마이너스일 경우죠. 마이너스일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내용이 그대로 올 거예요. 그대로 와서 이번엔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다른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연산자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또 카피를 해가지고 이게 나누기일 경우, 곱하기일 경우, 그죠? 곱하기일 경우에는 이게 곱하기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나누기일 경우에는 이게 나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다 아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어차피 그 버튼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디폴트로 해가지고서, 그죠? 디폴트 해가지고서 뭐 이거 안 써도 되겠죠? 디폴트 해가지고서 쓰는데 요거는 어느 경우에? 이게 이제 뭐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거는 끝까지 다 갔으니까 여기는 그냥 리턴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문을 갖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d result 값에는 연산을 한 결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된 결과를 우리는 레이블에다가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LBL 리절트 이거 이름을 안 붙여놨나 보네. 자, 여기에 요거 이름을 붙입시다. 자, 이 레이블을 이름을 LBL 해가지고 이제 붙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자, LBL result 점 텍스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텍스트 num1 점 텍스트에다가 플러스 간격을 하나 띄고요. 플러스 LBL 오퍼레이터 점을 넣죠. 거기다가 플러스 간격을 약간 띄고요. 그리고 플러스 dResult 값을 toString으로 해서 보여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더하기 뭐는 뭐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쓸 수가 있고요. 또 버튼을 더 보면 요 클리어 버튼이 있었죠. 클리어 버튼은 어떻게 하면 몽땅 다 싹 다 지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클리어 버튼을 클릭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텍스트 num1 점 텍스트와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num2 점 텍스트 그리고 LBL result 점 텍스트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주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그 라디오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첫 번째 수부터 넣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RDO num1 점 checked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다 되면 이제 그거 다 지우고 첫 번째 라디오 버튼이 딱 선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코딩이 다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자, 뭐 1, 2 점 아이고 여기 아니죠. 꼭 다른 쪽에 생겨가지고 자, 12.9 두 번째에서 8, 7 뭐 마이너스 이거를 갖다가 곱하기를 하면 이렇게 뭐가 잘못됐네요? 하나 뭐가 빠졌는데? 잠깐만요. 10점 마이너스 이거 빠졌네? 어디 갔어? 자, 여기가 빠졌네요. 자, 여기에 좀 빠졌는데 플러스 여기는 텍스트 num2가 빠졌네요. txt txt num2 점 텍스트 값을 넣어야 되죠. 값을 넣고 여기다가 약간의 공백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죠. 그러면 12.9 그다음에 4.8 뭐 x분의 1 요거를 곱한다. 그럼 는 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는이 또 빠졌네.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수정하면 되고요. 곱하기를 하던 뭐 나누기를 하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클리어하면 싹 다 지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빠진 거 있으니까 일단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간단한 계산기를 지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심플 캘큘레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이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주목할 점들이 좀 있어요. 주목할 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 이렇게 이 첫 번째 텍스트 박스냐 두 번째 텍스트 박스냐를 계속 선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계산기에는 창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묶다 보니까 자,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숫자 넘버 1에다가 입력을 하는 건지 넘버 2에다 입력하는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엔가 기억을 시켜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버 1에 입력하는 경우와 넘버 2에 입력하는 경우 일반 계산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넘버 2에다 입력하는 경우는 이쪽에 있는 이 이항연산자가 눌려진 이후에는 넘버 2에다가 입력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봤더니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 하나 보여요. 아까 뭐 일부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자, 보세요. 버튼 1서부터 버튼 9까지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나요? 여기 있는 버튼 1 이렇게 돼 있는 버튼 1점 텍스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버튼 2점 텍스트고요. 여기는 버튼 3점 텍스트예요. 일부만 다른데 이걸 갖다가 여러 개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 되게 불편하더라 이거죠. 이걸 어떻게 좀 단순하게 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프로그래머는 개미보다는 배짱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개미는 뭐예요? 개미는 머리는 잘 안 쓰고 손발만 많이 쓰는 사람이 개미예요. 자, 우리 코딩을 할 때 열심히 타이핑만 막 해가지고서 글자 수만 많이 집어넣는 코딩 좋지 않다 이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꾀를 부려야 돼요. 좀 게을러져. 그러니까 이 손은 게을러지고 머리는 또 많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심플 캘큘레이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우리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슬라이드는 이제 좀 띄웠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게는 일반용 계산기예요. 그래서 일반용 계산기인데 여기는 좀 짧게 하고요.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만 전달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아이디어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공부를 해서 일반용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본 강좌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용 계산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반용 계산기는 지금 이렇게 그 폼이 나와 있는데요. 저 폼이 나와 있는데 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나왔던 거랑 거의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숫자 버튼들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이항연산자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단항연산자하고 이항연산자가 섞여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차이는 뭔가요? 위에 그 입력 창 그러니까 요 들어갈 창이 하나만 지금 있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이런 것들 뭐 들어가 있는데 뭐 메모리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빼고 나면은 우리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나와 있던 것도 요거였는데 다만 뭐예요? 입력되는 num1과 num2가 하나의 그 num1, num2 그리고 리절트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만들면 일반용 계산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심플 캘큘레이터에서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그 일반 계산기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각 버튼을 누르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각 버튼을 누르면 기본은 뭐예요? 뒤에 갖다 하나씩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씩 뒤에 갖다 붙여서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각 버튼의 이벤트 핸들러가 별도로 다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아주 조금씩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미보다는 배짱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여기 아이디어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의 입력이 있는데 잘못된 수를 넣었을 때는 입력에서 배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이라고 하는 수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포인터 오퍼레이터를 딱 누르면 그게 점이 찍히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두 번째 그 핵심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피연산자 1인지, 피연산자 2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알게 되냐면 연산자가 눌려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고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뭐냐면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를 눌렀는데 아까는 레이블에 그걸 갖다가 써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일반 계산기에 보면 플러스를 눌렀는지 나누기를 눌렀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엔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 키죠. 네 번째 보면 EQ를 눌렀을 때 이제 연산이 실행되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런데 EQ를 눌러가지고 결과값을 갖다가 봤을 때 결과값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초기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해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 모든 걸 다 클리어 시키고 첫 번째 수를 집어넣는 단계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이 는이라고 하는 EQ이라고 하는 요 버튼이 눌린 이후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 키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항 연산자 누르면은 처리되는 거는 화면에 있는 거 그냥 처리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봤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네 가지 키가 우리가 일반 계산기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요런 그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자, 디자인을 하는데 버튼 이름을 갖다 이렇게 다 지난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버튼을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버튼 CC하고 버튼 C 해서 요거는 이레이즈, 그죠? 하나씩 이레이즈 하는 거고 요거는 몽땅 다 클리어하는. 그래서 아까 있던 버튼 그대로 다 쓴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다만 요 레이블 리절트가 있고 아까는 텍스트 넘1이 있고 텍스트 넘2가 있었는데 텍스트 넘1과 텍스트 넘2를 없애고 레이블 리절트라고 하는 요 레이블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다 들어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연산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뭐 아까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건 연산에 입력이 두 개가 필요한 경우인 거죠.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는을 눌렀을 때 연산이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죠. 그걸 이제 이항 연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산자가, 피연산자가.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는 입력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에다가 루트를 씌운다든가 역수를 취한다든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다낭 연산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막 연산자도 있었죠. 우리 물음표 콜론 해가지고서 앞에 있는 것을 테스트해서 그것이 참인 경우에는 첫 번째 값, 거짓인 경우는 두 번째 값을 갖는 그런 거였는데 그건 뭐 우리는 여기선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낭 연산자, 이항 연산자가 있는 일반 계산기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항 연산자의 동작을 보면 이렇게 12 더하기 34는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12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숫자 키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숫자 키를 입력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적해서 그냥 하나씩 뒤에 붙이면 되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봤던 바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플러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2학년산자를 누르면 첫 번째 숫자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1이라고 하는 수에다가 12가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넘2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요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 기호가 플러스라는 연산 기호가 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어딘가 기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요 연산자가 눌려지면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넘원에다가 숫자를 저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른 게 플러스를 눌렀는지 나누기를 눌렀는지 하는 그 연산자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눌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4 누르면은 숫자 키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는을 누르면 이제 요 지금 화면에 들어가 있는 34라는 숫자를 넘2에다가 저장을 하고 두 개를 더한 값을 갖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연산 결과를 갖다 출력을 하고 그리고 는이 눌려졌다라는 걸 알리면서 초기화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는이 눌려졌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12 더하기 34 는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56 더하기 뭐를 하기 위해서 5라고 딱 치면은 모든 게 다 클리어 되면서 거기에 5라고 하는 것이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걸 갖다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버튼 키를 누르는 데 있어서 너무 코드를 길게 쓰더라. 우리가 비슷한 걸 너무 많이 쓰더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숫자 키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요놈들이 이제 숫자 키죠. 이제 여기 있는 게 숫자 키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에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기본 텍스트 값에다가 버튼에 있는 텍스트 값을 하나 갖다 붙인다라는 거였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레이블 리절트에 0을 써놓는 걸로 하죠. 우리 보통 계산기 켜면 0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이 있었던 경우에는 0이 있는 경우에 5를 타이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 5를 쓰진 않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5부터 해가지고서 거기다 써넣는 동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뭐가 있고 플러스를 눌렀어요. 누른 다음에 숫자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숫자가 바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 기존에 있는 그 레이블에 있는 값을 딱 지우고 바로 표시가 되죠. 즉 연산자를 누른 직후라면 0이 있었을 때와 똑같이 그 타이핑한 숫자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결과값을 확인해서 는 해가지고 결과값을 확인한 다음에 숫자 키를 누르면 또 역시 그 숫자 키가 바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이 그 레이블에 0이 있는 경우하고 연산자를 누른 직후하고 결과값을 확인한 직후하고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숫자 키를 누르면
그 숫자 키 값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숫자 키를 입력할 때 또 하나 아까 했던 그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입력이 이제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입력을 해서 숫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저 여기서 숫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숫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2.1 있는데 점을 또 찍었어요. 그럼 이거 숫자가 아니잖아요.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방지를 해야 되고요. 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타이핑해서 굉장히 큰 수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거 입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그냥 이렇게 버튼 값을 갖다가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위에는 이제 누적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버튼 값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isNumeric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불 값을 갖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뭔가 여기처럼 타이핑을 했을 때 타이핑을 해서 넣으면은 이게 숫자로 변환 가능한 걸 미리 체크를 해보는 거죠. 미리 체크를 해봐가지고서 이게 변환 가능하지 않다면 아예 입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자, 그걸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자, 뭘 하겠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전역 변수를 갖다가 집어넣으려는데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학년 선제가 눌려졌다라는 걸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FOP 오퍼레이터를 눌렀다라고 하는 요 값을 갖다 불값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FOP 값이 true가 되면은 자, 지금 2학년 선제가 눌려진 바로 다음이다 이런 뜻으로 쓰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는을 누른 다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불함수에 fResult라고 하는 놈을 정해서 요 놈이 그 fResult, 리절트가 눌려졌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false 값인데 눈을 누른 다음에는 true 값으로 변환이 되도록 지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눌렀을 때는 그 눌린 오퍼레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트링 값으로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 스트링 값에 스트링 OP 타입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런 것, 이 값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아까 우리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봤지만 번호가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num1, num2, 그 다음에 dResult 요 3개를 갖다가 정의를 해놓죠. 자,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 우리가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했던 거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 추가된 거죠. 연산자가 기억되어 있어야 된다. 연산자를 눌렀을 때의 동작이 하기 위해서 요 불값이 있어야 되고 또 는 눌렀을 때 요거 하기 위해서 fResult라고 하는 불값이 있어야 된다. 요게 추가가 된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문자를 갖다가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메서드를 하나 지금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스트링 값이 isNumeric이라고 하는 불 값인데요. 어떤 스트링 값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더블점 파스를 해보는 거죠. 더블점 파스를 봐서 어떤 값이 나왔다면 그 true 값을 갖다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환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환이 안 되었다면 에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try catch문을 이용을 한 거죠. 자, 변환이 되었다면 그러면 스무드하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요 f 넘버 값을 갖다가 true인 것을 갖다 그대로 리턴 시켜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캐치문에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더블점 파스가 안 되는 경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즉 너무 큰 수거나 점이 두 번 찍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false 값으로 해서 이수누메릭이 false 값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이수누메릭 함수를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즉 키를 눌렀을 때 어느 키를 눌렀을 때 그 수가 더블 값으로 변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 보는 메서드를 하나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죠. 그걸 넣어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버튼 제로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아까 요게 이렇게 뒤에 갖다 붙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이는 것만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 이제 변화가 됐죠?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들어갔죠.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지금 FOP가 true인 경우 또는 F 리절트가 true인 경우까지 이제 붙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뭐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은 FOP가 true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번 이제 숫자가 입력이 되면은 FOP를 false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FOP가 눌려졌거나 뭐 첫 번째이든 상관이 없어요. FOP가 눌려져 있는 경우라면 첫 번째 글자를 넣고 나서는 첫 번째 숫자를 넣고 나서는 두 번째부터는 FOP가 false인 상태에서 쭉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는 만약에 수를 이제 그렇게 해서 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를 누적해서 계속 넣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조금 아까 만들었던 이즈누메릭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요걸 통해 가지고서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갖다 붙이는 텍스트 값이 스트링 값으로 s밸류라고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 붙여 가지고서 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숫자로 변환 가능하냐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로 변환 가능하냐를 확인했더니 그게 숫자로 변하는 게 가능하다, 수로 변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때야 이제 가서 레이블 리절트에다가 그 값을 갖다 써주는 거죠.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눌려지는 이 숫자 버튼이 눌려지는 것이 다시 상관이 없이 그냥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것만 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살짝 정리를 한 것을 아까 우리 봤던 심플 캘큘레이터가 살짝 적용을 해보죠. 자, 심플 캘큘레이터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될 거예요. 집어넣어주는데 어떻게 하냐? 버튼 1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건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안에가 다 들어가야 되네, 이거. 이거 조금.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내부가 바뀌겠죠? 자, 이 내부가 이제 바뀔 건데요.
이게 누적되는 거는 뒷얘기고요. 누적되는 건 뒷얘기고. 자, 보죠. if해서 레이블, 이건 레이블이 아니니까 텍스트 넘 원이 텍스트 넘 원점 텍스트가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비어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비어 있는 걸로 했으니까 이거 비어 있거나, 그죠? 비어 있거나 또는 자, 이거 달라요. 지금 우리 심플 캘큘레이터에서는 그 텍스트 박스가 비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 저 일반 캘큘레이터에서는 여기가 0이 처음에 들어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FO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정의를 해야 되네요. 전역 변수 몇 가지를 정의를 여기다 추가를 해보죠. 전역 변수를 둘 해서 FOP 라고 하는 놈을 넣어주고요. 디폴트 렌즈를 또 false로 넣어보고 그 다음에 string op type 해서 요거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불 f result 해가지고서 여기에 false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더블 num1 는 제로 num2 제로 d result는 제로. 자, 이거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다 쓸 건 아니고 그냥 심플 캘큘레이터다가 아이디어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일반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아까 있는 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정의를 하려고 그러죠. FOP가 뜨면, 그죠? true이거나 또 어떤 경우가 있었죠? 하나가 더 있었죠? F result가 true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else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하고 얘가 정리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될 거고요. 이거 뭐가 열어가는 거야? 뭐가 에러가 났나 그랬더니
이 괄호 2번 써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썼네. 텍스트 넘은 점 텍스트. 뭐지? 잠깐만요. 뭐 여러 번 하지? 잠깐만. 풀 통지를 확인한다. 통지죠? 활동하는데 왜 에러가 나오지? 좀 이상해졌네. 잠깐만. 여기 이제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여기 그대로죠. 그냥 텍스트 넘은 점 btn 1점 텍스트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FOP를 false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F 리절트도 false. 갖다 계속 붙는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갖다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를 넣어주려고 하냐면은 메서드를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메서드를 만들어서 isNumeri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자, bool isNumeric 는 만들어서요. string str value 해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어떤 불값을 그다음에 try 해서 캐치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return 해서 여기에 f 넘버를 리턴하도록 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리턴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f 넘버는 이게 true나 또는 false인데 try가 성공하면 true가 가는 거고 try가 성공하지 못하면 에러가 생기면 catch를 가지고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더블 d value를 점 파스를 해보다. 그죠? 더블 점 파스를 해본다. 어느 거를 d num 1점 텍스트 d num 1이 이게 밸류죠. 자, 이렇게 가져온 거를 갖다가 파싱을 해봤을 때 이게 파싱이 되느냐, 숫자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걸 해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죠. 쇼 해서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 F 넘버를 false를 해서 try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false 값을 가지고 return 되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우리가 이제 일값일 때 true가 될 이게 텍스트 너무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이상하게 안 되지 이게? 아, 이게 좀 잘못 찍혔는 모양이구나. 이게 뭔가 뭘 잘못 찍었나 모르네. 여기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넣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집어넣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넣고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버튼 1에도 이렇게, 버튼 2에도 이렇게, 버튼 3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버튼 1, 버튼 2 이게 10개가 지금 이 클릭이라는 메서드가 10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번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게 좀 너무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꾀를 낼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방법 2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모양이 똑같으니까 다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버튼 1의 텍스트나 또는 버튼 2의 텍스트나 그 텍스트 값을 갖다가 전달하는 걸로 해가지고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콜을 하자라는 게 두 번째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자 버튼 넘버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버튼 넘버 메서드라는 클릭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스트링 값을 받는데 그 스트링 값을 받아서 그것을 요 스트링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링 값 요 버튼 인풋 텍스트 값이 0이면 0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1이면 1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하나 메서드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0에서부터 쫙 다 있던 여러 개의 메서드를 갖다 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부를 버튼 누메릭 클릭 아까 있는 그 함수를 갖다 콜하는데 0 버튼일 경우는 0값 1 버튼일 경우는 1값을 넣는 걸로 가지고 바꿔주면 요 각각의 버튼을 누르는 클릭이 10개가 있지만 10번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요 버튼 누메릭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콜을 함으로써 줄이 굉장히 줄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방법이에요. 뭐냐면 그 버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변수로 아예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버튼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이벤트 핸들러에 보면 여기 오브젝트 샌더라는 놈이 있어요. 요 샌더라고 하는 놈이 바로 이벤트를 발생시킨 놈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벤트를 발생시킨 놈을 내부에서 변수로 아예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튼형 btn이라고 하는 변수를 요 샌더 오브젝트를 갖다가 버튼 타입으로
캐스팅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버튼을 누르면 btn이라고 하는 버튼이 btn이 그 버튼 1이 되는 거고요. 5번을 눌렀으면 버튼 5가 이 btn이라고 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버튼 자체를 아예 변수로 잡으면서 이벤트 핸들러로부터 받으면은 모양이 아주 쉬워져요. 다른 요 메서드를 자 0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내용 그대로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바뀌는 걸 보면은 요 부분이 바뀌죠. 요 부분이 바뀐다. 아까 보면 그 버튼 1의 텍스트, 버튼 2의 텍스트였는데 이미 요 btn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누른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버튼을 눌렀던 게 그 누른 버튼의 값으로 해주면은 1에서부터 0까지 0에서부터 있는 모든 버튼이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btn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가 끝나죠. 그래서 버튼 요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로 만든 걸 가지고서 그럼 뭘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버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총 10개잖아요. 그죠? 이 10개라는 버튼을 전부 선택을 쫙 다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0개가 다 선택이 된 형태죠. 10개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 속성창에 가서 이벤트를 할 때 클릭을 놓고요. 조금 아까 만들어놨던 요 btn은 클릭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이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다 바뀌는데 7번을 눌러도 btn은 클릭, 3번을 눌러도 btn은 클릭, 6번을 눌러도 btn은 클릭이 눌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btn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하나로 요 10개의 버튼을 갖다 다 해결하도록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요 일반 계산기를 할 때 방법 제로, 방법 1, 2가 있는데 방법 1은 처음에 그냥 해봤던 거잖아요. 우리 아까 심플 계산기에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꾀를 내라. 그래서 방법 2로 하니까 좀 줄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방법 3를 쓰는 거예요. 3를 써서 버튼 변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변수가 눌려지든 간에 거기에 있는 텍스트 값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버튼들을 눌렀을 때 전부 어떤 버튼이든 선택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btn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 이게 이제 숫자 키에 대한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눌렀을 때가 되는 거죠. 포인트를 눌렀을 때는 그냥 똑같이 마찬가지로 FOP나 F리절트가 되었을 경우에 이게 둘 다 true일 경우에 아까 는 했지만 그 필요가 없어서 그냥 true일 경우라면 true거나 둘 중에 어떤 것이 true가 될 경우에는 즉 연산자 버튼을 눌렀거나 또는 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이블 리절트 값을 갖다가 이렇게 0점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0점 해서 0점 몇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그 점을 붙여서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선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수로 변환 가능하냐를 갖다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23.5를 써놨는데 이미 여기다 점을 또 찍으면은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숫자로 변환하는 것을 가능한가를 갖다 봐서 false가 되면은 이 행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레이블 값에다 써주게 되면 그러면 포인트 연산을 하는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사인 값은 그냥 있는 거에다가 더블로 변환을 해가지고서 -1을 곱해주면 그리고 다시 스트링으로 바꿔주면 그냥 돼요. 근데 여기는 왜 이즈 누메릭 해가지고 안 했느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면 숫자 키를 누를 때마다 그 레이블에 넣을 것이 수로 변환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까지 한 다음에 이런 숫자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고요. 자, 쉬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일반형 계산기를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자, 우리가 숫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숫자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버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갖다가 여기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이항연산자 나오고 있죠. 이항연산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는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말고 나머지는 뭐 거의 그대로니까요. 자, 그걸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항연산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이항연산자를 눌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항연산자를 딱 누르면은 일단 레이블 리절트에 있는 값을 갖다가 dnum1 첫 번째 숫자로 저장을 해야 되고, 오퍼레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strop 타입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버튼 뭘 클릭을 하면 dnum1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P를 true로 만들어 놓고 string OP 타입을 갖다가 이걸 저장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을 눌러도 똑같이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 이 멀티플라이 또는 마이너스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자, dnum1 똑같죠? 요거 똑같죠? 딱 하나 다른 게 뭐죠? 요거 하나만 다르죠. 요거 하나만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링 OP 타입이 뭐냐?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봤던 우리 btnn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걸 한꺼번에 이벤트 핸들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것만 다르니까 나머지 그대로 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btn 인픽스 오퍼레이터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그냥 타이핑해서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버튼을 하나 만드는데 인픽스 OP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눌려진 버튼이 바로 인픽스 OP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마지막에 가지고서 저장하는 연산 타입을 인픽스 OP 버튼의 텍스트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버튼 인픽스 오퍼레이터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여기 있는 5개의 버튼, 이항연산자 버튼을 전부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버튼을 누르던 전부 버튼 인픽스 오퍼레이터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것을 동작시키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 는을 눌렀을 때 우리 아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자, 스트링 OP 타입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눈을 눌렀으니까 이제 클리어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F 리절트가 true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을 눌렀다. 그리고 OP 타입은 없다. 그죠? 그게 이제 여기에 지정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은 그 디넘 1과 디넘 2를 가지고서 연산하는 거는 똑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항상 나눗셈 연산, 그러니까 퍼센트든 슬래시든 이런 나눗셈 연산을 할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요 퍼센트나 슬래시일 경우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즉 슬래시인데 슬래시일 경우에 보니까 디넘2가 0이라면 0이 아니라면 그대로 가지만 디넘2가 0이라면 뭐 메시지 내고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서 새로운 수를 갖다 집어넣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퍼센트도 마찬가지예요. 디넘2가 그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0이 아니라면 그대로 가지만 0이라면은 이거 안 된다. 입력시키지 말고 다시 두 번째 수를 입력하도록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것들이 다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SQRT를 봤는데요. SQRT 같은 그런 수학적인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말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F1 키를 누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DSL 요 페이지가 나오죠. 거기에서 도움말을 누르면 여기 이제 도움말을 누르면 매스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매스 클래스를 갖다 들여다 보면 이렇게 지금 매스 클래스에 어떤 필드들이 있고 메서드가 있다는 게 다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SQRT라는 놈을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SQRT를 또 눌러보면 가가지고 기본적인 타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더블 값을 받아들이고 더블 값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죠. 스태틱 메서드는 뭐였죠?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사용 예가 나와 있으니까 그 사용 예는 우리가 그 참조를 해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활용을 도움말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도움말을 활용한 걸 가지고 사실 아까 우리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봤는데 그냥 math.sqrt를 불러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을 toString에서 넣어주면 그냥 끝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x분의 1 아까 했던 건데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혹시 0값을 역수를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만 여기에서 방비를 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백스페이스는 하나씩 지워나가면 되는데 여기도 만약에 글자가 하나밖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면은 딱 지우고 0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랭스가 하나인 그런 상태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텍스트를 0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를 지우면 되잖아요. 그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서브스트링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 줄인 걸 써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심플 캘큘레이터에서 봤던 거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써봤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걸 갖다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뭐 0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클리어 시키는 거고요. 전체 클리어하는 거는 텍스트, 뭐 FOP, 스트링 타입 전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셋 시켜버려야 되는 그런 동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화면을 보면 이런 것이 동작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 얘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쭉 그냥 개념적인 얘기만 쭉 했는데요.
아까 심플 캘큘레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했던가를 갖다 참조를 하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고서 일반 계산기를 만들어서 올리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과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공학용 계산기예요. 자, 공학용 계산기인데 요거는 조금 양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좀 보고요. 자, 여기 이제 요거는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주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서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제 버튼이 많아졌어요. 자, 복잡하죠?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버튼들이 막 지금 더 붙었어요. 그리고 16진수까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버튼들이 여기 좀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쭉 만들면 되겠어요. 이 내용은 여기에 지금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요게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2학년 선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숫자 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놈들은 단학년 선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레이블 값에 있는 것을 갖다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는 요 구분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법 체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10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16진수는 0에서부터 F까지 총 16개의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진법을 쓴다라고 하는 걸 갖다 확인한다면 나머지들은 그 비저블 속성을 폴스로, 이네이블 속성을 폴스로 하든지 해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디그리와 레디안 값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요. 진법 체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iBas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지금 추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진법에서는 우리는 정수값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여기서 지금 예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도록 하고요. 이스누메릭이라고 하는 것도 좀 정리를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진법 체계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숫자 키도 여기 있는 것처럼 좀 모양에 따라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걸 잘 확인해서 보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 인픽스 오퍼레이터 2학년 선자를 갖다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법 체계에 따라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할당 연산자를 눌렀을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추가가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이퀄 연산자를 눌렀을 때도 추가되는 부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2학년 연산자가 더 추가가 돼 있었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같죠. 진법 체계에 대한 동작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is numeric을 봤을 때 이게 그 베이스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16진수일 때는 여기 있는 것은 요건 true고 여기만 false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8진수일 경우는 여기 버튼 2부터 버튼 7까지는 true지만 버튼 8부터는 false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단학 연산자 요거는 항상 진법을 점검하면서 하지만 필요시에는 10진수로 연산해서 뭐 하든 해가지고서 단학 연산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not 그 다음에 int 요거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각각 또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 한번 보고 하기 바라요.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여기 주어져 있고요. 삼각함수가 있는데 아까 레디언이나 디그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인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삼각비가 보면 사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인은 요렇게 해서 이게 사인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렇게 해서 코사인 되죠. 탄젠트는 이렇게 해서 탄젠트가 되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요 B를 가지고서 삼각함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1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180도, 18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1학기 때 그 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이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디멘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디그리로 선택했을 때하고 레디안이라고 선택했을 때하고 값을 구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각도 구분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는 거고요. 삼각함수 계산은 여기 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그리에서 레디안으로 바꿨을 때, 레디안에서 디그리로 바꿨을 때 이런 것들을 변환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사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참조해서 코사인 탄젠트 구현하면 되겠어요. 로그와 자연 로그, 상용 로그는 이제 로그 10이죠. 로그 10, 뭐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10인 경우고요. 자연 로그는 로그 n이죠. 로그 2죠. 2 해서 2.7을 얼마 하는 그런 2 값에 의해서 들어가는 자연 로그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공식에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으로 해서 공학용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자, 이 공학용 계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도전 과제와 같은 그런 케이스로 하고 프로젝트로 지금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에 대부분의 힌트는 다 주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공학용 계산기를 완성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계산기를 다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에 도전 과제로 그 심플 캘큘레이터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아마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봐요. 근데 심플 캘큘레이터를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 캘큘레이터,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심플 캘큘레이터를 만드는 것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일반 캘큘레이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출하기 바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이 계산기를 만드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입니다.